1929년 가을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의 거리에는 포드 모델 T가 드문드문 지나가고 라디오에서는 빅밴드 음악이 흘러나오며 신문 1면에는 번영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헤드라인이 실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 은행은 철저히 안전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20년간 이어진 번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 블랙 목요일 그리고 29일 블랙 화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계가 멈춘 듯 주가가 추락합니다.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월가의 화려한 스크린이 아니라 중서부 작은 마을의 은행문 앞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 사는 평범한 가장 토마스 윌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그는 투기꾼도 월가의 브로커도 아닙니다. 그저 12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은행 통장에 조금씩 모아둔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아침 6시 15분 토마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들어오지만 그는 익숙합니다. 부엌에서 아내 엘렌이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10살 메리와 7살 잭이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헤드라인, 월스트리트 공황, 주가 20% 이상 폭락, 투자자들 패닉 매도, 은행들도 타격.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주식? 그건 뉴욕 부자들 이야기지. 그의 재산은 은행 통장 847달러 32센트,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점심 도시락을 챙겨 은행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월급날, 일부는 입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은행 앞, 평소라면 2-3명 정도 서 있을 텐데 이미 40명이 넘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여자들은 장바구니를 꼭 쥐고 서 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누군가 헛기침을 할 뿐. 토마스는 줄 맨 뒤에 섭니다. 앞사람이 중얼거립니다. 시카고에서 은행 2곳이 문 닫았대. 여기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은행 문이 열립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느립니다. 창구 직원의 손이 떨리는 게 보입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현금이 바닥난데 이 순간 사람들은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은행이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대출로 돌린다는 사실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면 은행은 무너진다는 것을. 줄이 점점 길어집니다. 70명, 100명. 거리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말합니다. 1930년대 이웃마을 은행이 망했을 때 내 친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토마스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내 돈은 안전할 거야. 은행은 튼튼하니까. 하지만 앞사람이 창구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받아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토마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빨리 안 하면 늦어.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구에 대고 낮게 말합니다. 전액 인출해 주십시오.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랍을 뒤적이며 현금을 꺼냅니다. 847달러 32센트. 지폐와 동전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토마스는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오후 2시. 은행 문 앞은 이제 200명이 넘습니다. 관리자가 나와 말합니다. 오늘 한도 내에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내 돈 내놔. 왜 안 주는 거야? 금고문이 계속 열리고 닫힙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후 3시 30분. 은행장은 문을 잠그고 종이를 붙입니다. 임시 휴업, 추가 공지 예정. 군중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욕을 합니다. 토마스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 문이 닫힌 순간 이 마을의 시간이 멈췄다는 걸 느낍니다. 며칠 뒤, 은행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지문, 연방조사 중, 안전 확인 후 재개. 가게 주인들은 외상을 꺼립니다. 현금으로만. 공장은 주문을 줄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 토마스도 통보를 받습니다. 이번 주부터 무급 휴업.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 앞에 멈춰서서 문을 열기 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저녁 식탁, 빵 한 조각과 수프뿐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실업률 15% 돌파, 은행 파산 속출. 엘렌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돈은? 토마스는 주머니 속 지폐를 만지작거립니다. 찾았어. 하지만 이게 다야. 이 장면은 중서부 수천 개 마을, 수백만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토마스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봅니다. 거리 불빛이 적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불이 꺼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노력 부족이었나?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대공황이 앗아간 건 잔고뿐이 아닙니다. 미래를 믿는 믿음,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1933년 3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국 은행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은행 문을 닫고 건전성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듭니다. 은행 업무 분리, 예금 보험사 도입, 증권거래위원회 설립, 신뢰를 법으로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빠르게 만들어져도 사람들의 마음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1934년 말 토마스는 다시 공장에 복직합니다. 은행도 문을 엽니다. 통장 잔고는 다시 조금씩 쌓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집 지하실에 작은 금고를 만들고 현금을 조금씩 숨깁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젓습니다. 대공황은 끝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아침의 줄, 닫힌 문, 떨리던 손이 평생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대공황을 주가 폭락, 실업률 25%, 9,000개 은행 파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짜 붕괴는 은행 창구 앞 긴 줄에서 누군가 먼저 돈을 찾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서로 믿는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국가도 시장도 문명도 숫자와 제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 실타래가 한 가닥 풀리기 시작하면 붕괴는 폭발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줄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